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아침을 열어드리는 라디오 건강주치의 세상의 모든 시니어를 위한 보감 315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평소보다 조금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가 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결정되기에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할까봐 정성껏 냉장고에 넣어뒀던 그 반찬이 사실은 가공육인 햄보다 발암 물질을 5배나 더 뿜어내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집밥이라 안심하고 드셨겠지만 그 반찬이 매일 여러분의 몸속 암세포에게 맛있는 밥을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이 암을 유발하는 음식이라고 하면 햄버거, 라면,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만 떠올리시지요. 사실 그런 음식들은 이미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다들 조심하시고 피하십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건강하다고 굳게 믿고 정성껏 만들어서 냉장고에 고이 보관해 둔 바로 그 반찬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해서 식탁에 올렸기 때문에 암세포는 매일 조용히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냉장고 속에 숨어있는 발암 음식 3가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그 음식이 암세포를 키우는지, 그리고 반대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기적의 음식은 무엇인지 전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만 간곡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나서 댓글에 건강이라는 2글자만 꼭 남겨주십시오. 그 2글자를 적는 사소한 행동이 오늘의 첫 번째 건강 실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가슴 아프고도 충격적인 현실을 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요즘 새 집 건너 한 집에는 암 환자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안타깝게도 이게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친척 중에, 이웃 중에, 아니면 가까운 지인 중에 암 진단을 받은 분이 한 분쯤은 반드시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암이라고 하면 정말 특별한 사람이나 운이 나쁜 사람에게만 오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암은 이제 우리 곁에 너무나 흔한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건강에 신경 쓰고 정보도 많은 시대인데 왜 암 환자는 오히려 더 늘어만 가는 걸까요? 건강 정보도 넘쳐나고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도 곳곳에 있고 병원 문턱도 낮아졌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냉장고 속의 비밀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우리가 암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뻔한 음식들, 그러니까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은 이미 다들 경계하고 피하십니다. 진짜 위험은 우리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방을 지키는 냉장고입니다.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안전하다고 굳게 믿으시죠? 집밥이니까.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3가지 음식은 바로 그 냉장고 안에서 암세포를 키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그 정체를 폭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온에서 볶거나 튀긴 뒤 설탕이나 물엿으로 반질반질하게 코팅한 전분 음식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떡볶이가 대표적이지요. 또 각종 조림 반찬들, 고추장 양념에 맛있게 볶은 떡이나 어묵 종류들입니다. 이 음식들이 왜 암세포의 먹이가 되는지 아십니까? 전분 함량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고온 조리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전분 음식을 고온에서 볶거나 튀기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가능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그 노릇하게 구워진 부분, 바삭하게 튀겨진 부분일수록 이 발암 물질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쇠가 공기 중에서 녹슬듯이 전분이 고온에서 산화되면서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소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음식들에는 맛을 내기 위해 고추장, 설탕, 물엿이 듬뿍 들어가지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무엇인지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아침에 잔잔하게 흐르던 강물이 갑자기 쏟아진 폭우 때문에 홍수가 나서 둑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았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현상이지요. 이게 매일같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뿜어내게 되고 결국 몸 전체가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집니다. 암세포가 가장 열광하고 좋아하는 환경이 바로 이겁니다. 고혈당, 고인슐린, 그리고 만성 염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진 토양 위에서 암세포는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혹시 이런 조림 음식을 한 솥 가득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고 매일 꺼내 드시는 분 계신가요? 특별한 날 한 번 즐기는 거야 큰 문제 없겠지만 매일 반찬으로 드신다면 여러분은 암세포에게 매일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반찬은 달콤한 양념으로 볶거나 튀긴 육류 반찬입니다. 제육볶음, 닭강정, 양념 돼지갈비 같은 음식들입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참 좋아하는 국민 반찬이지요. 그런데 이 고기 반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천천히 되짚어 보세요. 설탕이나 물엿을 듬뿍 넣은 상태에서 고온의 불로 볶거나 튀깁니다. 바로 이 찰나에 당독소라고 불리는 물질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당독소가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설탕이 단백질에 딱 달라붙어서 시커멓게 눌어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프라이팬에 설탕을 뿌리고 열을 가하면 검게 타서 눌어붙는 것과 같은 현상이 우리 몸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당독소는 우리 몸의 염증을 키우고 세포 노화를 빛의 속도로 빠르게 만들며 결국 암이 발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암세포는 포도당을 먹고 자란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 최첨단 연구 결과들을 보면 암세포가 포도당보다 더 환장하고 좋아하는 것이 바로 과당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반반씩 결합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설탕을 넣고 달콤하게 볶은 제육볶음이나 닭강정은 암세포에게 최고의 만찬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 역시 매일 밥상에 오르는 기본 반찬이 될 때가 진짜 문제입니다. 암세포는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매일 양질의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몸집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 중에서 사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세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음식은 대부분의 어르신이 몸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건강을 지키겠다고 일부러 돈을 들여 챙겨 드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자, 그 세 번째의 정체는 바로 오래 보관된 견과류와 곡물 반찬입니다. 땅콩,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신선할 때 먹으면 정말 최고의 보약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보관 방법과 기간입니다. 견과류를 볶거나 조림으로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몇 주, 심지어 몇 달씩 꺼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이때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공기와 접촉하면서 기름이 변질되는 산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오래 두면 역한 냄새가 나는 쩐내가 바로 산패의 신호입니다. 견과류 속의 기름도 똑같이 썩어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때 아플라톡신이라는 치명적인 독소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독소가 얼마나 지독하냐면 아무리 팔팔 끓여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열해도 독소는 그대로 남아서 우리 간세포를 직접 포괴하고 간암을 유발하는 핵심 물질이 됩니다. 햄보다 발암 위험도가 무려 5배나 높은 이 아플라톡신을 우리는 건강식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챙겨 먹고 있었던 겁니다. 냉장고 안에서도 산패는 멈추지 않고 단지 조금 느려질 뿐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독소 때문에 무너지면 암을 막아낼 마지막 방어선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는 깊은 고민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이제 암세포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자라나는지 그 핵심 메커니즘을 먼저 이해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무심코 먹어온 냉장고 속 반찬들이 어떻게 암세포의 밥이 되는지 그 충격적인 정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왜 이런 일들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지, 암세포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몸을 점령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만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암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듯 갑자기 생기는 병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아침까지 멀쩡하던 정상세포가 점심때 갑자기 암세포로 돌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지루한 싸움입니다. 정상세포가 전암 단계의 세포가 되고 그것이 다시 초기암, 중기암을 거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기 암으로 진행되는 데는 보통 10년에서 20년, 길게는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 암은 우리 삶이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보내온 마지막 경고와 같습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신호를 보냈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넘겼기 때문에 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이 보낸 그 신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많은 분이 염증이라고 하면 넘어졌을 때 상처가 빨갛게 붓거나 고름이 차는 것만 생각하시지요. 그것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착한 염증, 즉 급성 염증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통증도 없는 만성 염증입니다. 이 녀석은 조용히 세포 안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며 우리 몸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만성 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혈당 상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설탕 가득한 볶음 반찬, 고온에서 조리된 전분 음식들을 매일 드시면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쏟아내게 됩니다.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매일 식탁에서 반복되면 우리 혈관은 마치 설탕물에 절여진 고무줄처럼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설계도인 유전자를 공격합니다. 유전자가 공격받으면 세포는 복제 과정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이 오류가 수정되지 않고 쌓이면 그것이 바로 암세포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암세포가 성장을 하려면 집을 짓기 위한 재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 재료가 바로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고단백, 고지방 식단의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암세포도 하나의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막을 만들 지방과 몸집을 키울 단백질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암세포에게 최고급 건축,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기운을 차리려고 고기를 드시지만 사실은 암세포가 더 큰 기운을 얻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식용유나 튀김 요리에서 발생하는 산화된 지방은 암세포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냉장고에 오래 보관되어 산패된 기름 냄새가 나는 반찬들, 그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세포 대사를 방해하고 암세포가 전이되기 쉬운 느슨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암세포가 자라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만성 염증을 가라앉히는 식단으로의 전환입니다. 설탕과 물엿을 과감히 버리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린 조리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몸의 면역 부대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암세포와 싸울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병에 걸리면 무언가 몸에 좋은 것을 더 먹어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약초를 달여 먹거나 비싼 영양제를 찾아 헤매지요. 하지만 암이라는 병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살던 시대에는 암이라는 병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영양제를 드셔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못 드셨기 때문입니다. 암은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결핍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풍요병, 즉 과잉의 병입니다. 현대 사회의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먹거리의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냉장고 문만 열면 먹을 것이 넘쳐나고 24시간 언제든 원하는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은 수만 년 전 굶주림에 적응되어 설계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과잉 영양소를 우리 몸은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처리되지 못한 영양소는 몸 구석구석에 노폐물로 쌓이고 이 노폐물이 부패하면서 독소를 뿜어냅니다. 암세포는 바로 이 독소와 노폐물을 먹고 자라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입니다. 몸이 깨끗하고 비워져 있으면 암세포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위대한 인체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오토파지, 우리말로 자가 포식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입니다. 이 발견으로 노벨 생리학상까지 받았을 만큼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가 포식이란 우리 몸이 스스로 낡고 병든 세포를 잡아먹어 에너지로 재활용하고 그 자리를 새롭고 건강한 세포로 채우는 청소 시스템입니다. 이 청소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암세포가 생겨도 즉시 청소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청소부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에서만 출근을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이 배고픔을 느낄 때, 즉 공복 상태일 때입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가 넘쳐나면 청소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계속 음식이 들어오는데 굳이 힘들게 내부의 낡은 세포를 청소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삼시세끼를 넘어 간식과 야식까지 즐기느라 우리 몸의 청소부에게 단 1시간의 휴식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몸 안에는 청소되지 못한 세포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암세포는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 화려한 파티를 벌이게 됩니다.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싼 항암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위장을 비워두는 시간입니다. 공복은 고통이 아니라 우리 몸이 재생되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 여러분은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 몸속의 청소부가 드디어 암세포를 치우기 시작했구나 하고 기뻐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채소와 과일은 흙의 기운을 듬뿍 머금고 자랐지만 지금의 대량 생산된 농작물들은 농약과 화학 비료로 가득합니다. 냉장고 속에서 며칠씩 보관되어 생명력을 잃은 음식들은 우리 몸에 영양보다는 독을 더 많이 줍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듯이 배는 부르지만 세포는 굶주리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이제는 채우는 삶에서 비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적게 먹고 오래 씹고 자주 비워야 합니다. 그것이 암세포를 굶겨 죽이고 우리 안의 생명력을 다시 깨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보약 한 채보다 하루 16시간의 공복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간을 회복시키며 암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비움의 미학을 실천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노후는 질병의 고통이 아닌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암 진단을 받거나 주변의 가족이 투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공포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나도 부모님처럼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내 자식에게 이 무서운 병을 물려준 것은 아닐까 하는 유전자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희망적인 과학적 진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암 발생 원인 중에서 부모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유전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놀랍게도 유전자만의 직접적인 영향은 고작 5%에서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에서
95%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음식과 식습관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족 중에 암 환자가 많으면 나도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유전자 때문이라기보다 가족들이 수십 년 동안 같은 밥상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같은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을 함께 먹고 같은 시간에 자고 깨며 같은 생활 패턴을 공유합니다. 가족력이 높아지는 진짜 이유는 유전자의 대물림보다 나쁜 습관의 대물림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왜 희망적인 이야기일까요?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 저녁 내 밥상 위의 반찬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계에는 후속 유전학이라는 놀라운 분야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타고나는 것이지만 그 유전자가 질병으로 발현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은 결국 나의 생활 습관이라는 학문입니다. 똑같은 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유전자는 평생 잠잠하게 잠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식습관을 관리하면 여러분은 그 유전자의 저주를 끊어내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후회하며 먹는 것을 바꾸는 안타까운 일은 이제 그만합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회복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는 수조 개의 세포가 있고 그 세포들은 매 순간 여러분이 넣어주는 음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신선한 채소 한 접시가 암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는 강력한 손가락이 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는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곧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부모님이 암이었다고 해서 나도 암에 걸릴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십시오. 대신 부모님이 즐기셨던 짜고 달고 기름진 식습관이 내 식탁에도 남아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가문의 건강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무엇을 먹어야 암세포를 굶기고 우리 몸의 방어막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암세포를 굶기는 특별한 약초나 비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자체를 강하게 만들어서 암세포가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면역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많은 분이 백혈구를 떠올리시지만 진짜 핵심은 우리 가슴 가운데 있는 흉선과 우리 배 속의 장입니다. 안타깝게도 흉선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쪼그라들어 면역세포 생산 능력이 떨어집니다. 50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10%밖에 남지 않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면역의 마지막 보루는 바로 장이 됩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천 종류의 세균이 군락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 이를 장내 미생물이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사람의 장에는 2000종에서 3000종의 다양한 균이 조화롭게 살고 있지만 암 환자분들의 장을 조사해 보면 균의 종류가 500종 이하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장내 세균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냐가 곧 여러분의 면역력이 얼마나 강하냐를 결정하는 척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내 세균을 어떻게 다양하게 늘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주 다양한 종류의 야채를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연구하고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면서 효과를 확인한 첫 번째 기적의 음식 바로 야채 주스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달콤한 과일 주스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일 주스는 당도가 높아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암세포를 기쁘게 할 뿐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최소 30종 이상의 야채를 골고루 갈아 만든 야채 주스입니다. 한두 가지 야채를 많이 먹는 것보다 소량이라도 30가지, 60가지의 다양한 야채를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채마다 그 표면에 붙어있는 세균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야채를 먹을 때 비로소 우리 장 속에는 거대한 생태계가 형성되고
암세포와 싸워 이길 강력한 면역 부대가 창설되는 것입니다. 매일 30종의 야채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저온 진공 건조 방식으로 만든 다양한 야채 분말 형태의 주스를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내장 속의 미생물들에게 다양한 먹이를 공급해주는 정성입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풍부해지면 그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암세포의 이상 증식을 감시하는 신호를 온몸으로 보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장을 비옥한 숲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면역의 왕은 바로 청국장입니다. 특유의 냄새 때문에 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청국장만큼 강력한 천연 발효 보약은 없습니다. 콩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지는 나토키나제와 이소플라본은 혈관을 청소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청국장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요. 하지만 청국장을 드실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대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균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국장찌개를 팔팔 끓이면 그 귀한 유익균들은 뜨거운 열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찌개를 끓이실 때는 절반만 먼저 끓여 맛을 내시고 나머지 절반은 불을 끈 뒤에 풀어서 생균 상태로 드셔야 합니다. 냄새가 걱정된다면 저온 건조된 청국장 가루를 요구르트나 두유에 타서 드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온 압착 들기름입니다. 기름이 어떻게 항암에 도움이 되냐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세포의 껍질인 세포막이 바로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기름을 먹으면 세포막이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되지만 나쁜 기름을 먹으면 세포막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세포 안으로 산소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암세포는 바로 이 산소가 부족한 환경을 가장 좋아하고 산소가 풍부한 곳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즉, 세포막을 부드럽게 유지하여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항암 전략입니다. 들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바로 이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점은 볶지 않고 짜낸 저온 압착 들기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들기름은 열에 매우 약하므로 절대 가열 요리에 쓰지 마시고 나물을 무치거나 국을 다 끓인 뒤 마지막에 한 방울 떨어뜨려 드십시오. 매일 아침 들기름 한 큰술을 챙겨 먹는 그 사소한 습관이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를 암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세포 하나가 건강해지면 장기가 건강해지고 장기가 건강해지면 비로소 전신이 살아납니다. 기적의 음식 세 가지를 아셨다면 이제는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먹는 방식, 즉 식습관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식사 순서의 변화입니다. 밥 한 숟가락에 반찬 한 점 드시던 습관을 버리고 반드시 야채를 먼저 드십시오. 그 다음이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를 먼저 먹으면 장 안에 방어막이 깔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식후 혈당을 놀라울 정도로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후 20분 걷기입니다. 밥을 먹고 바로 눕는 것은 암세포에게 당분을 그대로 상납하는 꼴입니다. 식후에 가볍게 걸으면 우리 허벅지 근육이 혈당을 빠르게 소모하여 암세포가 가져갈 에너지를 가로채 갑니다. 세 번째는 야식과 과식을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 무언가를 먹는 것은 쉬어야 할 우리 장기들을 혹사하는 고문과 같습니다. 소화 효소를 만드느라 밤새 고생한 췌장은 결국 지쳐 염증을 일으키고 암의 씨앗이 됩니다. 네 번째는 최소 12시간에서 14시간의 공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다음날 아침까지 우리 몸의 청소부인 오토파지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항암 치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음의 스트레스를 현관 밖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좁게 만들고 세포로 가는 산소를 차단하여 암세포를 춤추게 만듭니다. 집에서는 오직 편안하게 쉬며 웃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야채부터 먼저 드셔도 좋고 식후에 집 앞을 잠깐 산책해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암세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강철 같은 몸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몸의 경고 신호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부터 내 몸의 정수기 필터를 다시 깨끗하게 관리하기 시작하십시오. 보감 45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